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탈원전을 완전히 박살내버렸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탈원전 정책을 펴는 바람에 세계 1등 기술이 완전히 사장됐습니다. 5년 동안에 세계 1등 원자력 발전 기술이 말입니다. 그야말로 초토화되다시피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핵심이었던 두산중공업의 경영위기는 굉장히 심각했고요. 그에 따르는 원자력 산업의 1차, 2차, 3차 협력업체들은 줄줄이 무너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왜 저렇게 고집을 부릴까? 탈원전에 왜 저렇게 정성을 쏟을까? 그 이야기를 엄청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이념에 갇혀서요. 국민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단지 말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이념 그대로 밀어붙인 것. 그것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원전 산업은 진짜 망가졌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바로 이 부분부터 개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100일이 이제 지났잖아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성과가 하나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집트의 엘다바 원전 사업을 수주를 했습니다. 원전을 수주한 것은 아니지만 전체 엘다바 원전 사업 전체의 일부분인 부속 건물을 짓는다든가 기자재를 납품한다든가 하는 사업 3조 규모를 수주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13년 만에 저는 나름대로는 쾌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년 만에 말입니다. 사실 말입니다. 2009년 아랍에미레이트에 이게 원전을 바라카 원전인가요? 바라카 원전을 수주한 이후에 지금 엘다바 이집트 원전은 원전 사업에 대한 수주는 처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2009년 이후 첫 수주니까 13년 만에 수주에 성공한 거잖아요. 물론 이 엘다바라는 곳은요. 이집트 수도인 카이로에서 한 3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3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여기에 4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짓습니다. 총 사업비는 300억 달러가 넘고요. 40조 규모입니다. 이게 러시아의 로사톰 자회사인 ASE라는 회사가 수주를 한 거예요. 이게 벌써 2017년에 수주를 했으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죠. 그죠? 바로 이 부분에 우리가 참여를 하게 되는데 어떤 부분을 참여하느냐. 보시는 것처럼 기자재를 공급한다든가 터빈 건물을 시공한다든가 전체 규모는 25억 달러 한 3조 규모 정도 됩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에서 2029년까지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거 러시아가 수주를 한 거라서 우리가 수주를 못할 가능성도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을 포함한 서방이 대러시아 제재를 계속 가하고 있잖아요. 그중에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것을 수주를 받았으면 이게 제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재 대상은 안 되게끔 기자재 공급이나 터빈 건물 시공 이런 것에 대한 수주를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제재를 받지도 않아도 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3조 원 규모면요. 우리
원전 협력업체들 있잖아요. 뭐 크게 수익을 얻을 수는 없겠지만 지난 5년 동안 아주 최악을 걸어왔는데 약간의 단비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대한민국 원전 대단하거든요. 여러분 알다시피 아랍에미레이트에 이게 바라카 원전을 지었잖아요. 사막 한가운데 한국형 원전 4기를 지었습니다. 벌써 1호기, 2호기는요. 상업 운전을 시작한 상태고요. 사막에 이렇게 지었다는 것은 아마 어느 누구도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일입니다. 뭐 원전의 강국이라고 하는 중국이 해본 것도 아니고요. 또 러시아가 해본 것도 아니고요. 뭐 프랑스가 해본 것도 아니고 미국이 해본 것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이명박 정부 때 수주를 해서 시작을 한 겁니다. 저는 대단한 노하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아랍에미레이트의 사막에 지으면서 말입니다. 이제 사막에서 원전 건설을 하는 노하우 우리가 다 가지고 있겠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이번에 이집트에서 수주하게 된 것도 그런 노하우 덕분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앞으로 말입니다. 수주할 일이 많잖아요. 이거 말고도 말입니다. 아마 말입니다. 지금 영국도 수주를 해야 되고 폴란드도 있고요. 체코도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도 있습니다. 정부만 아주 강력하게 후원을 한다면 여러분 원전은 방산 다음으로 또 한 번의 쾌거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의 원전이 얼마나 가성비가 높은지 말입니다. 킬로와트당 원전 건설 단가입니다. 미국은 5,833달러입니다. 프랑스는 7,931달러고요. 러시아도 6,250달러입니다. 중국은 4,174달러고요. 대한민국은 3,571달러입니다. 완전 경쟁력 있죠. 대단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원전을 수주할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미국을 포함한 서방과 지금 러시아와의 어떤 경쟁 대결이 앞으로 계속될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면 이 신냉전 체제를 우리는 잘 활용하면 됩니다. 뭐 영국이 지을 때, 폴란드가 지을 때, 체코가 지을 때, 사우디아라비아가 지을 사우디아라비아는 뭐 꼭 말입니다. 우리한테 뭐 완전히 호의적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러시아나 중국한테도 열려 있겠죠. 그러나 다른 나라들은요. 우리가 앞으로 수주하기가 굉장히 편할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도전이자 또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집트의 엘다바 원전 사업이 총 사업비가 300억 달러죠. 300억 달러 그죠? 이게 바라카 원전입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여기도 똑같이 4기를 짓는 거거든요. 그런데 총 사업 금액이 186억 달러입니다. 24조 8천억 원. 물론 우리가 수주한 것만 24조 8천억 원 정도 되는데 그만큼 가성비가 뛰어나다는 거예요. 가성비가. 아마 이 가성비가 결국은요. 원전 시장에서 중국을 이기는 그런 핵심 수출 품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거의 모든 기술 분야에서 중국이 다 따라왔습니다. 아니 어떤 분야에서는 중국이 다 넘어섰어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중국이 못하는 분야에 대해서 우리는 더 철저하게 앞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방산 분야 중국은 절대로 말입니다. 유럽에 무기 못 팔아먹습니다.
당연히 미국에도 못 팔아먹고요. 지금 무기가 가장 많이 필요한 곳이 유럽인데 유럽에 팔아먹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 강화를 시켜서 이 방산 부분의 수출을 더 강화하고요. 또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나 러시아 입장에서는요. 서방에다가 원전 못 짓습니다. 이게 지으려고 그러면요. 각종 제재를 다 헤쳐가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우리가 훨씬 빠릅니다. 이럴 때 대통령조차도 지금 발벗고 나서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판이니 뭐 적어도 말입니다. 2030년까지 10기입니다. 10기 정도의 원전을 우리가 더 수주를 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움직이면 움직이는 만큼 그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완전히 죽어있던 원전이 다시 부활하는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속이 시원하다. 이런 생각 진짜 많이 드네요. 앞으로도요. 원전은 대한민국의 핵심 기술로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수출 강국의 입지를 더 다져가지 않을까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